입니다.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전병률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병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게 지금 좀 전에 일본 쪽 연결을 해봤는데 네. 혹시 일본은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일본이 뭐 네.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역이나 재난이나 여기에 굉장히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아마도 이제 초기에 네. 그 전세기로 우한 이 일본 교민들 모시고 올 때만 해도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 진행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크루즈선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면서 아마 그쪽으로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미처 일본 본토 내 자국민들 발생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진 것이 아닌가. 아, 예. 그리고 또 거기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네. 그분들과 접촉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환자가 한두 분 생기면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를 미처 초기에 네. 제대로 감지 못하고 네.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현재와 같이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전역에 걸쳐서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29번 확진자가 어제 나왔는데 이게 28번 나온 지 엿새 만이에요. 그래서 좀 소강 상태였는데 또 나왔구나. 이렇게 약간 어제 좀 놀랬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는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모른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네, 왜냐면 지금 원래 우리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은 초기에는 이제 공항에서 해외 유입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생기지만 또 미처 입국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전혀 불특정 다수에게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기 같은 증상으로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좀 쉬운 말로 이게 국내 방역망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방역망이 뚫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접촉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또 발견된 환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처럼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경험에 의해서 의심 환자들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키운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보면은 이제 29번 확진자가 방문을 했던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이제 폐쇄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방문했던 의원 두 곳도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밟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의원을 또 방문했을 당시에 의료진과 또 함께 이 진료 공간에서 또 이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조사해서 그분들을 격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기관에 있어서의 이런 방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9번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이게 밝혀져야지 좀 안심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감염원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 29번 환자의 역학조사 과정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생활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29번 환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해외 여행 경력이 최근에 없었다는 걸 보면은 국내에서 2차 혹은 3차로 감염됐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이 감염원이.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던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방역당국은 이제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2월 말까지는 하루에 10,000건 정도를 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그 해외 여행과 무관하게 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침을 다 마련을 했죠. 네. 그래서 또 조기에 진료를 하고 또 조기에 격리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29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감기 증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심장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그거는 이제 이 고대 안암병 응급실에 계신 선생님께서 네. 환자분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가슴 사진을 찍어보면서 예. 거기에 이제 폐렴 증상이 있는 걸 발견하고 네. 또 마침 이 선생님이 메르스 때 환자를 경험했던 그 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의심을 하고 바로 보건당국에 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응급실 내에서의 어떤 2차적으로 생길 병원 감염을 막고 네. 또 접촉자들도 최소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들은 좀 앞으로는 검사를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보건당국에서는 네. 그 국내 그 폐렴 환자 전수조사라는 그 이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네. 현재는 그 이 검사 없이 그냥 폐렴으로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이 검사를 다 실시함으로써 예. 혹시라도 그 환자 중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퇴원한 환자가요. 지금 확진자 중에 네. 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22번 환자가 또 추가로 퇴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중증 환자가 없어요. 그죠? 네네.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과는 다른 그 예. 양상이죠. 예. 이 이유는 환자를 진단하면서 바로 그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네. 그 이후에 또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집중적인 그런 진료와 관리를 받기 때문에 네. 이 질병이 이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네. 또 그에 따른 또 적절한 약제 선정, 또 다행히 또 현재 걸린 환자분들이 다들 평소에 그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건강한 분들이어서 네. 자기 면역력을 통한 환자 치료 효과가 네. 아주 좋았다. 이제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총 29명, 그래서 네. 이번 발견된 분까지 해서 중증 질환자가 없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행 중 다행인데. 네. 근데 앞으로요, 이제 국면이, 이 신종 코로나19 그 국면이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국 국적 유학생들이 총 한 7만여 명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일시에 이런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감염이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잠복기 상태인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어서 네. 학교 내에서 활동도 다양하고 또 접촉도 많을 것을 우려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 적절한 관리, 또 대학 당국에서의 어떤 증상을 가진 학생들을 또 조기에 파악하는 네.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학을 권고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 방역 당국에서는 네. 그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진다, 용이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7만 명은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그 네. 인적 그 요인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들에 대한 1학기 휴학 권고라든지 네. 또 입국 후에 14일 동안의 등교 중지라든지 네. 또 14일 후에 등교 중지 종료라든지 이런 그 단계별 관리 방침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상당수 지금 퇴소를 했습니다. 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퇴소를 한 이후에도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도 2주를 하게 되면은 다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네. 최근 뭐 24일까지 잠복기가 길어졌다라는 발표도 있고 하니 네네. 그분들 스스로 자기 건강을 좀 관리하면서
만약에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인후통 등이 있을 때는 네. 바로 이 해당 보건기관 1339에 신고를 해줌으로써 네. 그렇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지금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예.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 스스로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의심 증상 있을 때는 바로 이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한다는 것. 네. 그런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기간에 종료가 될 사항은 아니고 네. 좀 더 긴 그런 기간 동안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전병률